포스테코글루가 이끄는 토트넘은 1-1 우나이 에메리 에스턴 빌라에게 이번 시즌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패배를 안겼고 팀은 역전극을 펼치며 4-1로 아스톤 빌라를 대파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전 프리미어리그에서 11호 내려앉은 토트넘은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였지만 주중 카라바오 컵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 등 큰 승리를 거두며 다시 상승세의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 미키 판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11월 A매치 데이까지 토트넘은 그를 기용하지 못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팀 주장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하며 팀 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하며 이번 빌라와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었죠. 한편 에스턴 빌라는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홈에서 2-1로 패배하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근 5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뒀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주축 미드필더 로스 바클리만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감독 우나이 에메리는 바클리 외에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좋지 않은 흐름과 시즌 초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 이번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팀은 올해 초 3월 아스턴 빌라 홈인 빌라파크에서 토트넘이 4-0 완승을 거두며 빌라를 압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파페사르가 제임스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첫 골을 기록했고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의 득점이 이어지며 일방적인 경기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많은 토트넘 팬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홈팀 토트넘보다 원정팀 아스톤 빌라가 확실한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결국 모건 로저스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내었고 전반전은 그렇게 아스톤 빌라의 우세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싱룸에서의 포스테코글루의 15분이 이 경기를 바꿨다고도 할 수 있는데 후반전 시작 후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왼발 크로스는 정확히 브레넌 존슨의 발밑을 향했고 후반 4분 이른 시간 토트넘은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토트넘의 상황은 더욱 좋아졌는데 도미닉 솔랑케가 무려 4분 만에 두 골을 터뜨리며 제임스 메디슨이 추가 시간 프리킥으로 네 번째 골을 넣으며 스퍼스는 7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빌라와 아스날을 단 2점 차이로 추격한 상황입니다. 다만 55분 손흥민 선수는 교체 아웃된 상황에서 몇 가지 좋지 않은 단어들을 내뱉는 장면이 포착되며 스스로의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경기 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55분 이상 뛰지 못한다고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이전 경기에서 60분을 뛰었을 때 그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일요일 에스턴 빌라 맞붙기 전까지 토트넘에서 치른 이전 3번의 리그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최전방에서 깊이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금요일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솔랑케의 득점력 부재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는 현재 매우 기쁘며 솔랑케가 최전방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을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5분 빌라 수비수 뒤로 훌륭한 러닝 뒤에 잉글랜드 국가대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위로 침착하게 섬세한 칩샷 마무리한 데 이어 파페사르가 파우 토레스의 패스를 가로채 반격을 시작했을 때 솔랑케는 또다시 박스 안으로 돌진하였고 히샬리송의 크로스를 바로 득점에 성공시키며 8월 본모스에서 스퍼스에 합류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4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9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승리에서 3번째 골을 넣었지만 이것이 그가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파우 토레스를 향한 헌신적인 태클까지 보이며 솔랑케는 이 경기의 승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제임스 메디슨이 추가 시간 기습적인 직접 프리킥에 성공시키며 토트넘은 4-1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45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 들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경기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후반 49분 브레넌 존슨의 백포스트에서 정확한 마무리로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 유효했는데 이 백포스트 골 장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퍼스에 합류하기 전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전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격 시 중앙을 차지하는 스트라이커에 맞춰 반대편을 차지하는 윙어가 크로스를 받는 포지션에 플레이를 강화해 골을 노리도록 하는 방식인데 존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도하에 백포스트에서의 마무리 감각을 키워왔고 이날 주장 손흥민이 왼쪽에서 왼발로 올린 절묘한 크로스를 받아 시기적절하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결정력과 같은 맥락의 플레이로 팀에서 중요한 득점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주전 수비수 로메로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도중 강력한 태클 후에 부상을 입은 듯 보였고 축구화를 벗어 던진 채 경기장을 나가며 그의 장기 결장이 우려되고도 있습니다.
이미 햄스트링 부상으로 미키 판더벤이 결장인 상황에서 로메로의 부상은 토트넘 수비진에 큰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 출전한 라두 드라구시는 공중전에서 상당한 경합 성공률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공을 다루는 능력에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공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수비 상황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로메로와 판더벤의 침착성이 필요합니다. 드라구시는 경기 후반 로메로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새로 투입된 벤 데이비스와 짜그리로 와킨스와 듀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는데 이들은 곧 있을 유로파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스턴 빌라 같은 강팀을 상대로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노력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으며 그는 빌라가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팀임을 강조하며 토트넘이 전반전에 상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를 토대로 후반에는 더 강한 기여를 넣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고 수요일 경기 이후에도 선수들이 에너지를 발휘해 상대를 힘들게 했다고 밝혔으며 선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칭찬을 다시 한번 아끼지 않았습니다.